누구의 성공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진실이 피로 쌓아올린 거짓 위에 세워졌다면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누구일까? 지역은 투자 계약의 성사가 단순한 출발선이 아니라 아버지 이상철을 향한 복수의 무대라고 여겼다. 하지만 추가 실사에서 드러난 건 예상치 못한 균열이었다. 파트너사의 장부 조작보다 더 깊은 균열, 바로 지역 본인의 출생 기록에 관한 이야기였다. 법무팀의 검토 과정에서 지역의 출생 신고가 원래 가족관계 등록부와 달리 신고일이 석 달 늦춰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처음엔 단순 행정 오류로 여겼으나 후견 일란에 적힌 이름이 상철이 아닌 다른 남자의 이름이라는 점에서 분위기는 무겁게 변했다. 지역은 그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지켜온 자존심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는 비혼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선택을 당당히 설명해왔지만 그 선택 밑바닥에는 나는 진짜 가정의 일원인가라는 의문이 늘 잠재돼 있었음을 깨달았다. 상철에게 날카롭게 대했던 과거의 언행이 사실은 혈연의 흔들림에서 비롯된 불안의 그림자였음을 인정해야 했다. 다정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평온을 위해 오랫동안 묻어두었다. 그러나 은호가 쓰러진 뒤 병원에 입원하며 진실을 캐묻기 시작했고, 고성이가 너도 완전한 내 딸이 아니었어라며 은호에게 거짓말 섞인 폭로를 던진 순간 다정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다정은 결국 지역에게 고백했다. 내가 태어난 날 상철은 집에 있지 않았어. 신고를 미룬 건 내가 상철의 아들이라는 걸 세상 앞에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야. 지역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보다 먼저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동안 성취와 성공으로만 자신을 정의하려 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자신이 상철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 능력이라는 갑옷을 걸쳐왔던 것이다. 하지만 갑옷이 벗겨지는 순간 남는 건 알맹이 없는 껍데기였다. 동시에 투자 계약은 급속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파트너사의 대표가 돌연 잠적하면서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금이 묶였다. 언론은 신흥스타 기업가 이지역 허술한 검증으로 대형 사기에 휘말리나라는 제목으로 떠들어댔다. 그 순간 지역은 자신의 출생 비밀과 투자 실패가 한 줄 기사 속에서 교묘히 엮여버릴 것을 직감했다. 성재조차 내가 가진 게 능력인지 아니면 우연히 쥔 카드인지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은호는 그 곁에서 망설였다. 지역을 돕고 싶었지만 지강호가 은호의 이름을 팔아 부업 거래에 끼어든 사실이 드러나며 상황은 더 꼬였다. 은호는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속이려 든다면 나도 더 이상 내 곁에 설 수 없어라고 말하며 눈을 돌렸다. 그 말은 지역에게 가장 큰 배신처럼 다가왔지만 동시에 가장 필요한 경고였다. 수빈은 유튜브 채널 광고주와의 계약 문제로 곤란에 빠졌다. 성급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파산 위기에 몰릴 상황에서 오히려 언니 은호의 이름과 오빠, 지역의 스캔들을 조회수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느꼈다. 이 집안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타이틀만 붙이면 폭발적인 반응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계산에 능한 수빈은 가족의 위기를 자신의 성장 발판으로 쓸지 혹은 지켜야 할 선을 지킬지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 사이 이상철은 아들의 출생 진실을 마주하며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내가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역 앞에서는 그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지역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 그리고 여전히 확인받고 싶은 갈망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다정은 눈물 속에서 상철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키운 건 아이가 아니라 상처였는지도 몰라. 모든 갈등이 폭발 직전 투자 사기 사건의 배후가 밝혀지려는 순간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다. 파트너사의 대표가 입원 중 의문의 사고로 생명이 위태롭다는 소문이었다. 사고인지 입막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역은 밤하늘을 보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무너져야 하는가? 그의 앞에 놓인 건 피로 이어진 가족의 진실과 거짓 위에 쌓은 성공의 몰락이었다. 과연 지역은 무너진 자리에서 진실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다시 덮고 새로운 갑옷을 입을 것인가?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누구의 몰락이 시작일까? 그리고 그 몰락이 새로운 진실을 드러내는 서막이라면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역은 출생의 비밀이 드러난 뒤 투자 사기 사건까지 겹치자 스스로의 발밑이 꺼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언론은 그의 성공 신화를 허상이라 조롱했고
투자자들은 연락조차 피했다. 지역은 분노보다는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동안 능력으로 인정받는 순간마다 쾌감을 느꼈지만 사실은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운 아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상철은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며 죄책감과 자존심 사이에서 무너졌다. 지역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밝혀졌지만 상철은 단 한 번도 지역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달랐다. 재벌가 사위 될 줄 알았던 남자가 알고 보니 혈연도 불분명하다는 소문이 퍼졌고 상철은 눈길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는 아들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33년 근속 인생조차 흔들리는 기분에 휩싸였다. 결국 그는 다정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버텨낸 건 정직이었는데 지금은 정직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어. 다정은 남편의 무너짐을 지켜보며 더욱 단단해졌다. 다정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출생에 대한 불안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침묵했던 자신의 선택이 지금의 비극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다정은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운 건 사실이야. 혈연이 아니더라도 삶을 함께한 건 변하지 않아. 진실이 우리를 심판한다면 그 심판 앞에서 당당해지는 수밖에 없어라며 남편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겹겹이 숨어 있었다. 한편 은호는 지역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와 거리를 두었다. 은호는 스스로를 양딸로 키운 정순이의 존재와 친모 고성희의 냉혹한 태도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지역을 이해하려는 순간마다 자신의 출생 또한 불완전한 진실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겹쳐졌다. 은호는 지역의 아픔을 보듬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와의 관계가 자신의 상처를 다시 벌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결국 은호는 우린 서로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덜 된 것 같아라는 말만 남긴 채 물러섰다. 성재는 갈등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지역이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절친으로서 돕고 싶었지만 동시에 기업 후계자로서 그의 몰락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성재는 지역을 향한 우정과 권력의 무게를 의식하는 자신 사이에서 스스로를 의심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철저한 중립이었다. 그러나 그 중립은 지역에게는 차가운 배신으로 다가왔다. 내가 친구라면 적어도 내 편인 척은 해줘야 하는 거 아냐? 라는 지역의 외침은 성재의 가슴 깊숙한 곳에 미세한 균열을 남겼다. 지화는 형의 몰락을 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는 홍미에게 배신당한 뒤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지만 형조차 무너지는 걸 보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었다. 그는 충성스럽고 순박한 동생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형에 대한 존경이 있었다. 존경이 산산조각 나자 지화는 자신이 누구의 그림자였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영나에게조차 무심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영나는 지환의 침묵을 모멸로 느꼈고 성희는 이 틈을 파고들어 지환을 몰아세웠다. 수비는 채널을 통해 가족의 위기를 노출할지 말지 갈등했다. 댓글창에는 이미 이지혁 사기 사건과 출생 비밀이라는 키워드가 오르내렸다. 수비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은 유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은호의 눈빛이 그녀를 붙잡았다. 은호는 조회수가 내 삶을 지켜주지 않아. 내 삶을 지키는 건 내가 어디까지 선을 지킬 수 있는지야라고 말했다. 그 말은 수빈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잔인한 선택을 요구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허위 발주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옥래는 지강호가 은호의 이름을 팔아 거래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옥래는 분노했지만 손주뻘되는 강호를 경찰에 넘길 수 있을지 고민했다. 장수는 진실을 덮으면 결국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라며 고발을 주장했다. 옥래는 가족의 평화와 사회적 정의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필요했다. 고성희는 자신의 이미지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은호가 출생의 진실을 캐묻기 시작하면서 성희는 모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지역의 사기 사건을 언론에 흘렸다. 성공은 허상이다라는 기사 뒤에는 성희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다른 가족의 몰락을 이용했다. 그러나 성희의 이중적인 모습은 성재에게 드러났다. 성재는 어머니의 행동이 자신을 향한 신뢰마저 무너뜨린다고 느꼈다. 어머니는 결국 권력만 지키는 거야? 라는 성재의 물음에 성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진석은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지역에게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지보다 스스로 무엇을 지켜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지만 지역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왜 거짓 위에서 자라야 했는가라는 질문만 가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투자 사기 사건의 배후로 지강호가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처음엔 단순한 방탕으로만 여겼던 강호의 행동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조종에 의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 배후에는 성희의 이름까지 오르내렸다. 지혁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무너진 사업과 흔들리는 가족, 그리고 출생의 진실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결단의 순간 은호가 또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과로가 아니었다. 의사는 은호가 오랫동안 숨겨온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했다. 모두의 시선이 은호에게 쏠린 순간 지혁은 깨달았다. 출생의 비밀과 사업의 실패, 가족의 갈등보다 더 큰 위기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귓가에는 속삭임처럼 파고드는 말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다. 문제는 내가 누굴 지켜낼 수 있느냐는 거야. 그 말이 누구의 목소리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지혁은 끝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경고음이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과연 은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혁은 몰락의 끝에서 진실을 붙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을 택할까? 답은 아직 누구도 모른다. 누가 먼저 손을 놓을까? 그리고 그 손이 놓이는 순간 무너질 운명은 누구의 것일까? 은호의 병세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병명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치료와 고액의 의료비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은호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순이는 자책으로 괴로워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은호에게 의지해왔던 자신이 사실상 은호의 몸을 갉아먹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순이는 밤마다 식당 뒷주방에 앉아 전표를 뒤적였다. 은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식당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나 지강호는 여전히 돈을 요구하며 들락거렸고 순이의 눈에는 아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 보였다. 지혁은 병실에 서 있었지만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다. 그의 안에선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다. 하나는 무너진 사업과 출생의 진실로 이미 망가진 자신이 어떻게 은호를 지켜낼 수 있느냐는 절망,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지금은 행동해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출생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긴 공허가 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끝없이 질식시켰기 때문이다. 상철은 아들의 무너짐을 보며 자신의 무력감을 절실히 느꼈다. 그는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나는 너를 아들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혁의 눈빛 속에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갈망을 읽자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상철은 은호의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려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다. 그러나 이미 건강이 한계에 다다른 그에게 과중한 노동은 독이었다. 상철의 손이 떨리고 다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본 다정은 차라리 무릎 꿇고 빌고 싶었다. 하지만 다정은 울음을 삼키고 우린 포기할 수 없어. 우리가 지혁을 키웠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아. 지금은 아이들을 지킬 때야라고 말했다. 성재는 혼란 속에서도 냉정하려 했다. 그는 은호의 병세를 알고 가장 먼저 치료비 지원을 제안했지만 은호는 거절했다. 나는 시혜를 원하지 않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내 힘이어야 해. 그 말은 성재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은호에게 점점 더 끌렸지만 동시에 어머니 성희의 그림자가 그를 올감했다. 성희는 은호의 치료비 문제를 빌미로 성재를 협박했다. 내가 은호에게 더 다가가면 나는 지역의 출생 비밀을 언론에 터뜨릴 거야. 성재는 차갑게 대꾸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위협이 현실이 될까 두려워했다. 성희는 여전히 두 얼굴을 유지했다. 밖에서는 은호를 걱정하는 따뜻한 어머니처럼 행동했지만 은호 앞에서는 내가 쓰러진 건 책임감 없는 선택의 대가야라며 냉혹하게 몰아세웠다. 은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성희의 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찾았다. 나는 이 집안의 소모품이 아니다.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내 길을 간다. 한편 지강호는 몰락의 길을 스스로 굳혔다. 그는 은호의 이름을 팔아버린 허위 계약이 드러나자 또다시 거짓으로 덮으려 했다. 그러나 옥내와 장수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그의 이름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지은호 양의 동생, 불법 거래 연루라는 기사 제목은 은호의 병세보다도 더 큰 타격을 주었다. 은호는 분노로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인생에서 동생이 되어야 할 존재가
또다시 짐으로 남았다는 사실은 참기 힘든 상처였다. 수빈은 유튜브 채널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가족의 이야기를 폭로할 유혹을 받았다. 성급금 문제로 이미 빚을 떠안은 상황에서 출생의 비밀과 사기, 사건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보장하는 카드였다. 이하은은 마지막까지 말렸다. 우리가 돈을 잃어도 잃지 말아야 할 게 있잖아. 그러나 수빈은 차갑게 웃었다. 돈도 존엄도 결국 누가 더 많은 걸 쥐느냐에 달린 거야.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방패였지만 결국 그녀는 영상을 준비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다정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가족이라면 지금만은 참아줘. 지금 내 오빠가 무너지고 있어. 그 목소리는 수빈의 손가락을 멈추게 했지만 욕망의 불씨를 완전히 끄진 못했다. 지화는 지역을 지켜보며 흔들렸다. 그는 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과거 홍미에게 배신당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사람은 결국 배신한다는 결론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영나의 부탁을 떠올렸다. 전시회를 지켜달라는 부탁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었다. 영나에게는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지화는 형의 몰락을 통해 자신이 배운 교훈을 영나에게만큼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진석은 집안의 균열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성희를 따로 불러 내가 또다시 가족을 무너뜨린다면 이번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성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지역의 몰락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은호의 병세마저 자신의 유리한 카드로 사용하려 했다. 진석은 그 순간 처음으로 아내를 진심으로 두려워했다. 모든 인물이 제 갈등에 빠져있던 그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의 계약 파트너였던 회사 대표가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두었다는 뉴스였다. 사고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지혁이 배후에 있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혁은 한순간에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은호는 병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흐릿한 눈빛으로 지역을 찾았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나는 내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해. 나는 이제 내 병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끝까지 스스로를 지켜내는 걸 보고 싶어. 그 말은 지역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날 밤 지역은 집으로 돌아와 상철과 마주했다. 침묵 끝에 지역은 물었다. 아버지, 저는 도대체 누구의 아들입니까? 상철은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지역은 그 손을 잡지 못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이지혁 씨 사기 사건 배후라는 게 사실입니까? 출생의 비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역은 그 빛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물었다. 나는 누구로 살아남아야 하는가? 진실로 아니면 거짓으로? 그 답은 여전히 아무도 모른다.